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북괴 김정은 난리가 났으며 김정은 중국은 숙적, 한국도 간 중국 행사에 북한 없었다. 충격 이유 터져.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60년 만에 대홍수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번 60년 만에 대홍수 중국과 북한 공동으로 대응하자라며 2차례 이상 공문까지 보냈지요. 그러나 김정은이가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중국 정부가 두만강, 압록강으로 이어진 숨은 18개를 전부 다 개방을 했지요. 또한 당시에 집중 폭우로 북한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신의주, 황금평, 위화도, 평안북도 박천군, 자강도 강계, 내륙 지방까지 완전히 쑥대밭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김정은 중국은 숙적, 한국도 간 중국 건군 행사에 북한 없었다. 북중 사이에서 예전과 다른 충격 파열음이 표출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직접 중국을 숙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해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참석한 중국의 공식 행사에도 김정은이는 북한 외교 사절을 보내지 않는 등 그의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한 김정은이 자신들에게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숙적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이는 지난 7월 중국 주재 외교관들에게 중국 눈치를 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숙적으로 부른 맥락과 발언을 한 대상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이 최근 북한의 밀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김정은이 직접 사용하는 1호 물품까지 압류한 뒤 반환 요청을 거부하는 등 강도 높은 중국이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김정은의 반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발언은 당과 군 조직 내에서 체계적으로 전파되며 일종의 행동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김정은이 직접 중국을 숙적으로 부른 무게감이 작지 않은 이유입니다. 향후 북한의 대중국 기조에도 이런 1호 가이드라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개 행사 참석을 두고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 국방부가 지난 7월 3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건군 76주년 리셉션을 열었는데 주중 북한 무관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행사에는 중국 중앙군사회의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과 마요화 정치공작부 주임 등이 참석했고 둥쥔 중국 국방부 장관이 축사를 했습니다. 중국군 주요 수뇌부가 전부 참석한 큰 행사에
중국 주재 북한 무관단이 나타나지 않은 것과 이를 두고 과거 중국의 각종 기념식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던 전례와는 온도차가 크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이가 중국의 강력한 단속에 단단히 열받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북한은 물론 자국에 주재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무관단에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특히 한국도 초청장을 받아 중국 주재 우리 무관단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도 참석한 행사의 혈맹인 북한은 대표단을 아예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중국 대사관에서 개최된 중국 건군 기념일 행사에도 자국의 공관원들을 참석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역시 북한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 참석에 소극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왕야진 북한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70일 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7일 밤 평양 체육관 광장에서 진행한 6.25 전쟁 상징 정대 행진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 기념일 9.9절 행사에는 펑춘 타이 대사 대리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왕 대사는 중국 내에서 휴가 중이라고 밝혔지만 왕 대사가 굳이 북한이 매해 기념해온 최대 행사가 열리는 시기에 임지를 비우고 개인 휴가를 떠난 것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은이 중국을 숙적으로 표현하며 반감을 강하게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가정보원 1, 3차장을 지낸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2015년 연초에 미일은 100년 숙적이나 중국은 5000년 숙적이다. 중국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니 중국의 사소한 양보도 하지 말라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한중 관계에 비해 북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시기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자 김정은이 이를 배신 행위로 간주했다는 게 한 전 차장의 설명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2015년 대외 정책 목표를 대로 관계 확대 발전으로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최근 또다시 중국을 숙적으로 규정한 건 지금의 북중 관계를 약 10년 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임울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이 최근 또다시 중국을 숙적으로 규정한 건 지금의 북중 관계를 약 10년 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교수는 김정은 정권의 핵심 정책인 핵 문제를 두고 북중 양국 간에 근본적인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주요 밀수 루트까지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양국 관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중앙일보 단독인데 여기서 이제 놓친 게 하나 있죠. 제가 매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지금 북중 관계의 최악은 무엇입니까?
핵심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김정은이가 핵 소형화 완성했다며 작년도에 지랄 발광을 했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뭐 했습니까?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워싱턴 선언, 핵 협의 창설, 여기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까지.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이게 핵심이죠, 핵심. 그리고 나서 중국도 이 러시아와 궤를 같이 하는 김정은 포기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교관들과 또 외화벌이 일꾼들 압수수색하고 돈 뺏고 지금 난리가 났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